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유소에 들어설 때마다 기름값 전광판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엔드코트. 또 올랐네. 내 월급 빼고 죄다 오르는구나. 엔드코트. 특히 국제 유가가 불안정하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올 때면 주유소의 가격 표지판은 마치 초조하게 숫자를 바꿔대며 운전자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마치 비디라도 지는 듯한 무거운 마음으로 주유소를 나섰던 기억이 생생할 것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기름값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폭등하던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시세는 리터당 1,500원이라는 넘기 힘든 벽을 훌쩍 뛰어넘었는데 지금의 화폐 가치를 감안하면 오늘날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리터당 3,000원의 압박감과 비견될 만큼 숨막히는 수준이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허리는 쉴 새 없이 굽어지고 배달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의 입에서는 절망적인 곡소리가 끊이지 않던 암울한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도로 한복판에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놀라운 간판 하나가 혜성처럼 등장했다. 엔드코트. 리터당 990원 엔드코트. 그것도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은 가격이라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휘발유 가격이 1,500원이나 하는데 990원이라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하며 현실을 부정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걸까? 엔드코트. 저거 혹시 가짜 기름 아니야? 저런 걸 넣었다가는 엔진이 통째로 망가지는 거 아냐? 엔드코트. 사람들의 의심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으니까. 하지만 값싼 가격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한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미쳐도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세녹스를 차에 넣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바이러스처럼 기묘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엔드코트. 아, 그거 진짜더라고. 차도 훨씬 잘 나가고 연비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 게다가 엔진 소리도 훨씬 부드러워졌어. 심지어 매연까지 싹 사라졌어. 엔드코트. 이 마법과 같은 액체의 정체는 바로 엔드아포즈, 세녹스 엔드아포즈 였다. 사람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적인 명약으로 추앙받았고 화물차 운전 기사들은 세녹스를 넣기 위해 주유소 앞에 몇 킬로미터씩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심지어 기존의 장사가 신통치 않던 주유소 사장들 중에는 아예 정유사 간판을 과감하게 떼어버리고 세녹스 취급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사람들까지 속출했다. 그야말로 세녹스 신드롬이 대한민국을 거세게 강타한 것이다. 마치 전염병처럼 세녹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파되었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세녹스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이러한 폭발적인 열풍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다름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인 검증 결과였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휘발유와 세녹스를 6대4의 이상적인 비율로 혼합했을 때 탄소 배출량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든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게다가 차량의 주행 효율까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데이터가 추가되자 대중의 신뢰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저명한 대학 연구팀과 영향력 있는 소비자 단체들도 앞다투어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명문 대학이 보증하며 심지어 팍팍한 내 주머니 사정까지 든든하게 지켜준다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자, 그렇다면 이제 엄청난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도대체 세녹스는 어떤 놀라운 외계 기술을 몰래 훔쳐왔기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던 걸까? 혹시 중동의 석유 재벌들도 모르게 숨겨진 새로운 유전이라도 발견했던 것일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물을 기름으로 뚝딱 바꿔버리는 연금술이라도 발명했던 것일까? 놀랍게도 그 엄청난 비밀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획기적인 신물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세녹스가 리터당 990원이라는 기적과 같은 가격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냉정하고도 현실적인 단어, 바로 엔드아포즈, 세금 엔드아포즈 이라는 두 글자 속에 숨겨져 있었다. 대한민국의 복잡한 기름값 구조를 낱낱이 파헤쳐볼까? 우리가 주유소에서 연료를 가득 채울 때 무심코 지불하는 총 금액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정작 원유 가격과 주유소의 유통마진은 전체에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결제 금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엄청난 비중은 겹겹이 쌓인 각종 세금의 몫으로 돌아간다. 만약 리터당 1,500원을 지불했다면 그중 무려 약 900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국가 재정으로 흡수되는 셈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휘발유 1리터를 구입할 때마다 우리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의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함께 결제하고 있는 것이다. 1,500원짜리 휘발유라면 무려 900원 가까운 엄청난 돈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기형적인 구조인 것이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최고 수준의 살인적인 유류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세녹스는 어떻게 이처럼 복잡하고 무거운 세금에 더들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세녹스가 처음 세상에 등장할 때부터 엔드하포즈, 연료 엔드하포즈, 가 아닌 엔드하포즈, 첨가제 엔드하포즈, 나는 영리한 가면을 쓴 데 있었다. 엔진의 성능을 보조하는 일종의 영양제와 같은 포지션을 능숙하게 취함으로써 자동차 연료에 무자비하게 부과되는 살인적인 교통세와 교육세라는 촘촘한 그물망을 합법적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사실 세녹스 자체의 원가는 일반 휘발유 원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세금을 합법적으로 회피했기 때문에 리터당 99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혹시 첨가제니까 설명서대로 찔끔찔끔 넣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휘발유와 세녹스를 6대4, 심지어 절반씩 섞어서 사실상 연료 그 자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연료 첨가제를 연료처럼 콸콸 쏟아부어서 차를 굴리는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다.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제품이고 세금도 붙지 않아서 가격도 저렴하고 심지어 환경에도 좋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마치 로또에 당첨이라도 된 듯한 기분으로 사람들은 세녹스를 열렬히 애용했다. 하지만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는 거대한 두 세력이 있었다. 첫 번째는 바로 굴지의 정유사들과 기존 주유소 업계였다. 당연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은 당연지사. 엔드코트. 우리는 법이 꼼꼼하게 정한 모든 세금을 성실하게 짊어지며 어렵게 영업하고 있는데 저들은 첨가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무혈입성하다니. 이건 명백한 불공정 경쟁이다. 엔드코트. 이건 마치 링 위에 올라서기 전부터 승패가 정해져 있는 불공정한 싸움과 같았다. 주유소 사장들은 파리만 웽웽거리는 텅 빈 주유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속절없이 땅을 쳤고 정유사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시장 점유율을 보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두 번째 세력은 정유사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분노한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집단이었다. 바로 국세청과 정부였다. 국가 입장에서는 가만히 숨만 쉬어도 쏟아져 들어오던 막대한 유류세라는 황금알이 순식간에 세녹스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 매달 수백억, 연간 단위로는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고, 손실은 정부가 두 눈 뜨고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아득하게 넘어섰다. 정부 입장에서 세녹스는 환경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 튼튼한 두 개 구멍을 내는 악질적인 조세 회피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결국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칼을 빼들었다. 산업자원부와 국세청이 비밀리에 연합작전을 개시했다. 엔드코트. 세녹스는 절대 대체 에너지가 아니다. 저것은 석유 제품을 교묘하게 섞어서 세금을 포탈하려는 명백한 가짜 휘발유, 즉 유사 휘발유다. 엔드코트. 정부는 이렇게 단정 짓고 세녹스 판매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격렬하게 분노했다. 엔드코트. 아니, 환경부에서 온갖 시험을 통과했다고 떡하니 도장까지 찍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뜬금없이 가짜 휘발유라고 잡아가는 게 말이 돼? 우리 같은 힘없는 서민들 기름값 좀 아껴 보겠다는데 정부가 거대 정유사들 편만 드는 거 아니냐. 엔드코트. 성난 여론은 압도적으로 세녹스의 편이었다. 이 거대한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다.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와 대한민국 정부의 피할 수 없는 건곤일척의 승부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았다.
모두가 세녹스의 패배를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2003년 1심 재판부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유사 휘발유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세녹스의 손을 번쩍 들어준 것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근대 법학의 기본적인 대원칙이 드디어 적용된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마치 반전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모두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는 놀라운 결과였다. 이 획기적인 판결이 나오자마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에 빠져들었다. 무죄 판결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등에 업은 제3의 세녹스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LP파워, 신에너지, 솔벤트 등 이름조차 생소한 온갖 기상천외한 화학물질들이 합법적인 연료 첨가제라는 그럴듯한 탈을 쓰고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통으로 팔리기 시작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활짝 열린 것처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첨가제들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왔다. 이 중에는 세녹스처럼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연구를 거친 제품도 분명히 있었지만 엔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심지어 폭발 위험까지 있는 끔찍한 찐 불법 유사 휘발유들까지 섞여 있었다. 시장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소비자들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운전자들은 마치 숨막히는 복불복 게임을 하는 것처럼 불안에 떨며 첨가제를 구매해야만 했다. 사면 초가에 빠진 정부. 1심 판결에서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정부는 이제 더 이상 핀셋이 아니라 거대한 망치를 들고 전면에 나섰다. 사법부의 논리가 법적 근거 부족이라면 간단한 해결책은 법을 고치는 것뿐이었다. 정부는 즉시 관련 규칙을 전격적으로 개정하여 첨가제 혼합 비율을 1% 미만이라는 극소량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는 사실상 첨가제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적인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다. 엔드코트, 1%만 넣으라는 건 그냥 쓰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죠. 엔드코트. 어떤 마법과 같은 첨가제도 1%만 넣어서는 원가 절감이나 연비 향상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단 한 방으로 세녹스는 사실상 시장에서 숨통이 완전히 끊어졌다. 더 이상 40%씩 섞어서 990원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세녹스 제조사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엔드코트. 좋다. 첨가제로는 안 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대체 연료를 만들어 보이겠다. 엔드코트. 이번에는 석유가 아닌 석탄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액화 기술을 들고 나왔다. 기존의 석유 관련 법망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누를 만드는 절대자를 상대로 게임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다. 정부는 곧바로 세법의 영역까지 가차없이 손을 뻗었다. 원료가 무엇이든 자동차 구동에 사용된다면 휘발유와 똑같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재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세녹스의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소멸해버린 것이다. 2004년 항소심에서 법원은 마침내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녹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세녹스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변칙적인 연료라는 최종 낙인이 찍혔고 그렇게 3년간의 치열했던 전쟁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회사 대표는 구속되었고 세녹스는 파란만장했던 3년간의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영원히 사라졌다.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세녹스는 짧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세녹스가 사라진 후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힘없는 서민들의 한 달 기름값은 다시 2배로 훌쩍 뛰어올랐다. 리터당 1,500원, 1,800원,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는 2,000원까지 무섭게 치솟는 주유기 미터기를 보며 운전자들은 속을 끓여야만 했다. 세녹스가 존재했던 시절에는 한 달 10만 원이면 충분했던 기름값이 다시 20만 원, 30만 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쥐꼬리만 한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마치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난 것처럼 살인적인 기름값 폭탄은 다시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짓눌렀다. 사람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엔드코트.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죽어나는구나. 세녹스 냄새라도 다시 한번 맡아보고 싶다. 엔드코트. 여기저기서 푸념 섞인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렇다면 정부와 정유사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까? 정유사들은 눈엣 가시 같았던 경쟁자를 제거하고 다시 평화로운 시절을 맞이했지만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라는 새로운 적을 마주해야 했다. 엔드코트. 독과점이다. 가격 담합이다. 국제 유가가 내릴 때는 찔끔 내리고 오를 때는 왕창 올린다. 엔드코트. 소비자들의 불만은 끓어오르는 냄비처럼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결국 정부도 들끓는 민심을 외면할 수 없어 2011년 엔드아포즈, 알뜰 주유소 엔드아포즈, 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정책 역시 휘발유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금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했다. 마치 응급처치처럼 알뜰 주유소는 잠시 동안 국민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듯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알뜰 주유소 정책은 리터당 고작 수십 원에서 100원 남짓 가격을 낮추는 데 그쳐 과거 세녹스가 보여주었던 시장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저가, 공세는 꿈도 꿀 수 없었다. 50리터를 가득 채워도 고작 국밥 한 그릇 값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 소비자들은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알뜰 주유소 정책은 지방의 영세한 일반 주유소들의 생존 기반마저 위협하며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기름값 인하라는 아름다운 명분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였던 셈이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근본적인 원인인 유류세는 그대로 둔 채 정유업계의 팔비틀기를 강요하여 억지로 가격을 내리려는 시도는 결국 좌초될 수밖에 없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마침내 전기차 시대가 활짝 열렸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척박한 땅에서 이제는 전기로 굴러가는 자동차들이 거리를 누비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진 것이다. 초기 전기차 오너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한 달 내내 충전해도 3만 원이면 충분했으니까. 휘발유차를 몰면서 매달 수십만 원씩 기름값으로 쏟아붓던 사람들은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듯 과거 세녹스가 선사했던 짜릿한 해방감을 전기차를 통해 다시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이 흐름을 순순히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 절대 그럴 리 없다.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유소에서 걷어들이던 천문학적인 유류세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다. 도로도 새로 깔아야 하고 낡은 다리도 튼튼하게 보수해야 하는데 갑자기 나라 곳간이 텅 비어가는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슬그머니 전기차 충전 단가를 야금야금 올리고 각종 세제 혜택을 조금씩 축소하며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을 은밀하게 모색하기 시작했다. 마치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유류세라는 이름의 조세 체계가 이제는 전기 에너지로 그 탐욕스러운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조세의 마수가 전기차 앞에도 어김없이 끔찍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셈이다. 세녹스 사태는 단순히 어느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 만든 값싼 연료가 정부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소비하는 재화의 진짜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 어떤 경제학 서적보다 뼈저리게 가르쳐준 생생한 엔드아포즈, 살아있는 경제학 교과서 엔드아포즈 였다. 우리는 세녹스를 통해 리터당 1,500원이라는 기름값 뒤에 숨겨져 있던 무려 900원이나 되는 세금의 추악한 민낯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우리는 흔히 기술 혁신이 시장을 지배한다고 믿지만 사실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 제도와 법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비자들은 눈꽃만큼이라도 더 싼 가격을 원하고, 기업은 어떻게든 이윤을 극대화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하며, 국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대한 세수를 움켜쥐려 한다. 이 세 가지 욕망이 격렬하게 충돌했던 처절한 전장이 바로 엔드아포즈, 세녹스 엔드아포즈, 나는 이름의 작은 연료통이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싸움에서 힘없는 소비자는 처참하게 패배했다. 싼 기름을 누릴 권리를 강탈당했고, 다시 벗어날 수 없는 세금 폭탄의 굴레 속으로 비참하게 되돌아갔다. 어쩌면 예견된 비극이었을지도 모른다. 세금 없는 복지는 존재할 수 없고, 세금 없는 국가 인프라 유지는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세녹스가 우리에게 남긴 단 하나의 위대한 교훈은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엔드아포즈, 질문하는 힘엔드아포즈 이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지갑에서 꺼내 계산하는 1,500원의 정체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의심해 본 적 있는가? 기름값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비, 그 영수증 구석에 깨알같이 적힌 수많은 기금과 세금, 부담금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알아야 한다. 복잡한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비싸다고 불평만 늘어놓아서는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세녹스 덕분에 우리는 국가의 조세 구조가 우리 삶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거대 정유사의 철옹성 같은 독과점 구조는 여전히 굳건하고,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라는 거대한 장벽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형적인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혹시라도 부당한 담합 행위가 우리의 지갑을 은밀하게 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날카롭게 감시할 때, 비로소 제2, 제3의 합리적인 대안들이 시장에 뿌리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세녹스는 짧은 전성기를 뒤로하고 도로 위에서 한 줄기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그 짧고 강렬했던 990원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 뇌리에 깊숙이 남아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 엔드코트, 여러분은 지금 진정한 가치에 합당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엔드코트. 지금까지 우리의 지갑을 호시탐탐 노리는 무한한 돈의 전쟁, 그 어두운 이면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샅샅이 파헤쳐 보았다.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길 부탁드린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돈과 권력, 그 뒤에 숨겨진 더욱 흥미롭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녹스, 그 짧았던 전성기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심오한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격 뒤에 숨겨진 복잡한 진실을 파헤치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세녹스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녹스의 짧고 강렬했던 전성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추억 이상의 묵직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엔드아포즈, 가격 엔드아포즈, 이라는 단순한 숫자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 미묘한 진실을 끈기 있게 파헤치는 것의 중요성을 말입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는 용감한 탐험가처럼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딱딱한 이야기가 아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 기업의 치밀한 전략, 그리고 사회 전체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까지 더욱 폭넓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한층 더 날카롭게 갈고 닦아 드리겠습니다. 세녹스 사태는 우리에게 값비싼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도살인 위험을 간과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처럼 달콤한 유혹 뒤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의 성공적인 투자자, 혁신적인 기업가, 그리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진실을 탐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세녹스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불하는 영수증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자본과 세금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철저히 시장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최종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통제자는 다름 아닌 국가의 조세제도입니다. 지금 당장은 혜택처럼 주어지는 저렴한 전기차 충전 요금 역시 유류세 감소라는 명분 아래 언제든 새로운 세금 폭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사실을 우리는 세녹스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진짜 권력과 자본의 숨은 의도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끈질기게 질문하는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맹목적으로 아끼고 저축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진짜 궤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이 냉혹하고 복잡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땀 묻은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경제의 이면을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엔드아포즈, 자본의 궤적 엔드아포즈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엔드아포즈, 자본의 궤적 엔드아포즈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자본주의의 숨겨진 진실과 생존 비법들을 앞으로도 가감없이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준비된 다른 유익하고 흥미로운 경제 분석 영상들도 꼭 함께 시청해 보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적 통찰력을 훌쩍 키워줄 그 길에 저희 채널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